자,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키리안 엠바페와 파리 생제르맹 끝!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갑자기 대서특필. 키리안 엠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을 떠납니다. 혹은 키리안 엠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다. 이런 기사가 쏟아졌죠. 갑자기. 네, 맞습니다. 키리안 엠바페가 이번 시즌 끝으로 파리 생제르맹을 떠난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 초에 키리안 엠바페가 직접 파리 생제르맹 회장인 나세르 엘 캇라이피 찾아가서 파리 생제르맹과 재계약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가 나진 않았지만 거의 오피셜이죠. 커피셜인데 사실 키리안 엠바페가 파리 생제르맹과의 계약이 올해 2024년 6월 마지막 날인 30일에 끝나거든요. 근데 올해 1월부터 이제 다른 팀들과 이렇게 자유롭게 협상할 수가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와 아마도 올해 초부터 이렇게 협상을 해서 계약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감독이랑 그리고 플로렌티노 페레스 레알 마드리드 회장이랑 이렇게 얘기해서 아마도 레알 마드리드로 가기로 결정했나봐요. 키리안 엠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뛴 지 7년이 되었어요. 진짜 시간이 엄청 빠르네요. 근데 키리안 엠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고 나서 진짜 거의 매년 이적설이 났었거든요. 특히 레알 마드리드와 얘기가 엄청 많았죠. 거의 매년 여름 이적 시장 그리고 겨울 이적 시장 항상 레알 마드리드와 링크가 있었죠. 사실 키리안 엠바페가 레알 마드리드 팬인 거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죠. 아무튼 이렇게 키리안 엠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서 레알 마드리드로 간다 이런 기사가 진짜 수없이 많이 봤지만 이번에는 진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리안 엠바페가 왜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는지 그리고 어디로 갈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키리안 엠바페가 왜 PSG를 떠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키리안 엠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뛴 지 벌써 7년 되었어요. 시간이 엄청 빠르죠. 벌써 7년이 되었는데 그때 키리안 엠바페가 98년생, 12월생이니까 18살 아주 어린 프랑스 유망주였죠. 근데 축구 선수한테 특히 공격수 아시다시피 7년이면 거의 캐리어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에서 진짜 7년이라는 엄청난 긴 시간 거의 캐리어 반 보낸 셈이죠. 엄청 오랜 시간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었는데 제가 봤을 때 키리안 엠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챔피언스 리그 우승 외에는 이룬 것을 다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키리안 엠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에 이적하고 나서 많은 트로피를 들었죠. 리그왕 우승 6번 그리고 쿠프 드 프랑스 3번 그리고 트로페 데 champions 4번. 그것뿐만 아니라 키리안 엠바페도 리그1 득점왕 5번 연속으로 했고 그리고 아마도 이번 시즌도 득점왕 할 겁니다. 왜냐하면 2위랑 지금 차이가 10골인가 11골인가 아무튼 어마어마해요. 차이가. 그래서 아마도 6번째 연속으로 득점왕 할 거고 그래서 키리안 엠바페가 리그왕을 씹어먹었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전대미문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 키리안 엠바페가 당연히 파리 생제르맹 역대 최다 득점이에요. 지금 키리안 엠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291경기 뛰었고 그리고 244골 넣었어요. 거의 매 경기마다 골을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경기 다 선발 아니었거든요. 가끔씩 교체로 들어와서 골 넣을 때도 있었고 심지어 교체로 들어와서 멀티골, 해트트릭 넣은 적도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클러브 브르헤 상대로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와서 해트트릭 거의 20분 안에 3골 넣은 적도 있어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파리 생제르맹 역사상 최다 득점이고 솔직히 244골 그것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3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제가 봤을 때 당연히 250 넘을 거고 제가 봤을 때 60, 70까지 갈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이 기록을 깰 수 있을까? 진짜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죠. 일단 오래 뛰기도 했는데 그동안 리그왕을 밟았고 그리고 옆에서 네이마르라든지 또는 디마리아 어시스트를 굉장히 잘 질러주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엠바페의 기록을 깨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키리안 엠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에 와서 진짜 챔피언스 리그 우승 외에는 이룰 것을 다 이뤘고 심지어
키리안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진짜 하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동생 에탄 음바페랑 뛰는 거. 근데 그것도 생일날에 키리안 음바페와 에탄 음바페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고 같이 뛰었어요. 그거까지 이뤘어요. 거의 파리 생제르맹에서 할 것 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챔피언스리그 우승만 하면 돼요. 이번 시즌. 제발. 그리고 키리안 음바페가 만약에 PSG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하면 솔직히 다른 팀에서 우승하는 것과 다른 맛이 있죠. 왜냐면 최초고 그리고 프랑스니까 자신의 나라 그리고 자신의 고향 파리에서 만약에 레알에 가서 챔피언스리그 우승하면 그 수많은 선수 중에 뭐 비니시우스, 벤제마, 뭐 라울, 뭐 모리엔테스, 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다 우승했잖아요. 근데 파리에서 만약에 키리안 음바페가 우승하면 키리안 음바페의 팀 파리 생제르맹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 솔직히 레알에 가서 키리안 음바페가 챔피언스리그 우승하잖아요. 그러면 키리안 음바페 챔피언스리그 아니죠. 레알 마드리드의 챔스죠. 왜냐면 비니시우스, 뭐 벨링감, 뭐 로드리고 엄청난 선수들이 많잖아요. 근데 파리 생제르맹에서 키리안 음바페가 챔피언스리그 하면 키리안 음바페 챔피언스리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 시즌은 키리안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챔피언스리그 이렇게 출전하면서 온 힘을 쏟아부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키리안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챔피언스리그 마지막 도전이고 그리고 키리안 음바페가 탐나는 거 챔피언스리그뿐만 아니라 바롱도르도 수상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챔피언스리그 우승하지 않은 이상은 솔직히 리그1에서 바롱도르 타기가 쉽진 않아요. 당연히 파리 생제르맹보다 레알 혹은 뭐 인터밀란, 뭐 바르셀로나 이런 팀에서 바롱도르 수상하기 더 쉽죠. 왜냐하면 리그 수준이 더 높으니까요. 그리고 키리안 음바페가 뭐 예전부터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지만 해외 경험 하고 싶어 해요. 특히 스페인에서 키리안 음바페가 외국어 진짜 잘해요. 영어뿐만 아니라 스페인어도 그 예전에 그 챔피언스리그 경기 끝나고 스페인어로 인터뷰한 적 있는데 보면 깜짝 놀라요. 솔직히 와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해요. 진짜 엄청 자연스럽게 나오고 특정 단어도 굉장히 많이 알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키리안 음바페가 뭐 지금 PL 가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라리가 가도 인터뷰하거나 또는 뭐 감독이나 다른 선수들이랑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거짓말인 것 같은데 그 스페인 축구 프로그램 일치링기토 아시죠? 일치링기토는 그 스페인에서 유명한 축구 프로그램인데 솔직히 공식력이 좀 낮아요. 그 사람이 워낙 뭐 5년 전부터 뭐 엠바페에 대해서 워낙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근데 이번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키리안 음바페가 이제 파리 생제르맹 다른 선수들에게 레알 마드리드로 간다고 발표했을 때 불어가 아닌 스페인어로 했다고 해요. 솔직히 이거 진짜라면 조금 이상해요. 아무튼 일치링기토가 음바페가 이렇게 스페인어로 이렇게 발표했다고 해요. 아무튼 키리안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는 이유 중에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는 거 꿈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어릴 때 키리안 음바페의 방을 보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포스터 벽에 이렇게 쫙 붙여 있어요. 그리고 키리안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는 이유 중에는 키리안 음바페가 이제 리그에서 뛰는 거 진짜 힘들어요. 어딜 가도 야유를 받아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팀은 어딜 가도 다 싫어해요. 파리 외에는 다 싫어해요. 그래서 키리안 음바페가 원정 경기 갈 때 항상 야유를 받아요. 왜냐면 파리 생제르맹 선수니까. 사실 키리안 음바페가 야유 받는 거 예전에는 상관없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예민해진 것 같아요. 원래는 진짜 야유를 받아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살짝 뭐 이런 제스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난 경기에 골을 넣고 뭐 약간 관중한테 슈, 너 닥쳐라, 내가 골 넣었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스처를 한 적도 있었고 약간 짜증나잖아요. 솔직히 계속 야유를 받으면. 그래서 키리안 음바페가 이제 리그1을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요약하자면 키리안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는 여러 이유가 있고 그 중에 이미 파리 생제르맹의 역대 선수가 되었고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룬 것을 챔피언스리그 외에는 다 이루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 키리안 음바페가 언론 빌드업 중이에요. 축구할 때 이렇게 빌드업 하잖아요. 근데 목표가 있을 때도 빌드업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키리안 음바페의 목표는 파리 생제르맹 회장 나세르 엘 헬라이피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팬들한테 욕먹지 않고 FA 자유계약으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는 거, 그게 키리안 엠바페의 목표거든요. 근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언론 플레이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프랑스 역사에 나폴레옹 이후에 가장 언론 플레이 잘하는 프랑스에는 키리안 엠바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 언론 플레이 엄청 많이 하고 엄청 잘하거든요. 이 키리안 엠바페의 커뮤니케이션, 소통, 진짜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SNS라든지 인터뷰라든지 모든 게 철두철미하게 한마디 한마디씩 다 소중하고 다 계산되어 있거든요, 머릿속에. 그래서 엠바페가 인터뷰하면 진짜 재밌어요. 그 보통 축구 선수들 인터뷰들은 뭐 되게 뻔한 말들이 많이 하잖아요. 오늘은 뭐 제 동료 덕분에 골 넣을 수 있었다, 주변의 선수들 덕분에 오늘 승리를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엠바페는 진짜 한마디 한마디 다 파격적이고 펀치라인이에요. 진짜 한마디씩 한마디씩. 그래서 지금 키리안 엠바페가 언론을 깎고 놀면서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는 거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지난 트로페 데 champion 있었잖아요. 이카인 선수가 골을 넣고 맨 오브 더 매치 받았던 그 트로페 데 champion에서 끝나고 인터뷰를 했어요. 키리안 엠바페가 인터뷰 자주 하진 않거든요. 인터뷰할 때 분명히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 인터뷰에서 키리안 엠바페가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도 파리 생제르맹 괜찮아. 파리 생제르맹 재정 문제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내가 파리 생제르맹 회장 나세르와 약속했거든.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키리안 엠바페가 2022년 5월에 파리 생제르맹이랑 이제 재계약했잖아요. 근데 재계약할 때 조항을 넣었어요. 매년 보너스를 받아요. 근데 작은 보너스가 아닌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거든요. 그래서 나누어서 3번 받기로 했는데 재계약할 때 1번, 그리고 지난해 여름에 1번 받고, 그리고 올 여름에 2024년 여름에 만약에 그 옵션 1년 옵션이 있거든요. 2025년까지 그 옵션을 발동하면 또 보너스를 받는 거, 이런 조항을 넣었거든요. 근데 그 보너스 금액은 1000억을 넘어요. 그리고 점점 커져요. 첫 해에는 1200억,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1500억 정도, 그리고 그 다음 해는 1700억, 1500억이라면 솔직히 웬만한 선수의 이적료거든요. 근데 엠바페가 파리 생제르맹 회장 나세르 엘 헬라이피와 나는 이제 프리 에이전트로 떠날 테니까 보너스 안 줘도 된다, 이렇게 위기투합했습니다. 그 사실 키리안 엠바페의 발목을 잡은 발언이 있었어요. 그 예전에 키리안 엠바페가 무슨 발언을 했었냐면, 키리안 엠바페가 인터뷰에서 내가 절대로 이적료 없이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지 않겠다, 실제로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파리 생제르맹 회장 나세르 엘 헬라이피가 그 말을 진짜 엄청 얘기했어요. 계속 중언부언했거든요. 야 바페야, 너는 이적료 안 받고 안 떠난다며, 파리 생제르맹한테 무조건 이적료를 받고 떠난다며, 이런 말을 진짜 계속 했어요. 키리안 엠바페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말 한마디 때문에 망했다, 내가 그 말을 하지 말걸,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터뷰를 실제로 했었거든요. 아무튼 키리안 엠바페가 그런 말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나세르한테 보너스 안 받고 떠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상쇄한 셈이죠. 그리고 키리안 엠바페가 또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는 거 이제 준비하는 게 보이는 건 팬 서비스. 예전에는 물론 팬 서비스 하긴 했는데 최근에 특히 조금 친절하다고 해요. 훈련 끝나고 뭐 사인도 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지난주 레알 소시에다드 전전에 그 공개 훈련이 있었거든요. 오픈 트레이닝이 있었는데, 그때 키리안 엠바페가 그 파리 생제르맹 팬들 세유페한테 이렇게 파리 생제르맹 로고 보여주면서 이렇게 파리 생제르맹 내 팀이야 뭐 이렇게 얘기했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사이 좋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좋은 거긴 하지만 이제 떠나니까 약간 좀 기분 좋게 떠나고 싶어 하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아무튼 키리안 엠바페가 지금 살짝 언론 빌드업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키리안 엠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는데 발표는 언제 할까요? 공식적인 발표. 자, 타이밍이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리그1 중계료 협상 중이거든요. 근데 메시, 네이마르 이런 선수들 이미 떠나는데, 근데 엠바페까지 떠나면 솔직히 예고하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엠바페가 있는 리그1, 엠바페가 없는 리그1 차이가 크죠. 물론 아직 잘하는 선수가 많긴 해요. 그리고 유망주도 많은데 솔직히 약간 딱
리그1 하면 네이마르, 메시, 엠바페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 중계료 내고 중인데 큰일 났다. 제가 봤을 때 뭐 SBS 스포츠나 뭐 쿠팡 플레이한테 좋은 소식이긴 하겠지만 중계료는 진짜 큰일이에요. 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중계료가 낮으면 솔직히 이 리그1 모든 구단한테 안 좋거든요. 그러면 리그1 수준 또 떨어져요. 아마도 이번에는 지하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아무튼 키리안 엠바페가 파리 생제르맹 또는 리그1 떠나는 거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게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이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이겼잖아요. 레알 마드리드도 이겼어요. 그러니까 뭐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PSG도 그렇고 레알 마드리드도 그렇고 8강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죠. 근데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8강이든 4강이든 결승전이든 만난다? 와 그러면 진짜 난리야. 모든 포커스가 키리안 엠바페한테 당연히 갈 거고 그리고 만약에 키리안 엠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이 PK를 얻었어요. 당연히 엠바페가 차죠. 와 그러면 진짜 대박이다. 와 이게 상상만 해도 재밌는데요.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 파리 생제르맹 만나면 약간 좀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물론 뭐 거피셜이긴 하지만 발표는 안 할 뿐이지 솔직히 키리안 엠바페 마음은 아마도 이번 시즌 초부터 정하지 않았나 싶어요. 지난 여름에 안 좋은 경험이 있었잖아요. 키리안 엠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이 이제 이적료 받고 싶어 하니까 팔려고 했죠. 뭐 사우디든 뭐 레알이든 어디든 파리 생제르맹이 이제 키리안 엠바페를 방출하려고 했는데 엠바페는 나는 안 가. 그때 나세르랑 엠바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그때 키리안 엠바페가 일본 투어도 안 가고 그리고 시즌 초반에 교체 명단에 있었죠. 키리안 엠바페가. 그래서 그때는 키리안 엠바페가 되게 힘들어했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제가 봤을 때 파리 생제르맹한테 좀 늦게 알려진 것 같아요. 왜냐면 겨울 이적 시장 있잖아요. 1월에. 만약에 키리안 엠바페가 1월 초에 파리 생제르맹 그 나세르한테 1월 초에 떠난다고 얘기했으면 또 다시 이럴까봐. 그러면 우리는 이적료 받아야 되니까 지금 떠나. 겨울 이적 시장 때. 그러면 키리안 엠바페한테 솔직히 안 좋으니까 제가 봤을 때 조금 기다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엠바페가 PSG를 떠나는 거 그리고 다음 행선지 공식 발표 언제인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파리 생제르맹 일정 말씀드리자면 다음 달 3월 5일 16강 2차전 레알 소시에다드 어웨이 경기가 있고요. 5월 18일 리그1 마지막 경기예요.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 마지막 홈 경기는 5월 11일이거든요. 그래서 엠바페가 파리 생제르맹 팬들에게 작별 인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5월 11일이에요. 그리고 6월 1일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있고요. 파리 생제르맹 진출할 수도 있죠. 해야죠. 그리고 6월 14일 2024 독일 유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과의 계약은 6월 30일 만료가 됩니다. 일단 일정은 그렇고 제 생각은 키리안 엠바페가 리그1 마지막 경기 그리고 만약에 파리 생제르맹이 챔피언스리그까지 간다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전에 그때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언론이나 뭐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떠나는 거. 그리고 아마도 레알 마드리드로 가는 거 거의 확정이니까 사실은 이미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저처럼 많은 파리 생제르맹 팬들이 이미 마음 준비하고 있어요. 엠바페가 어차피 이번 시즌 마지막이구나. 이미 마음 준비했죠. 저도 그렇고요. 아마 많은 파리 생제르맹 팬들이 다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죠. 엠바페 입장에서. 자 그렇다면 엠바페 다음 행선지가 어딜까요? 뻔하죠. 솔직히 몇 달 전까지는 리버풀 가능성도 있다.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키리안 엠바페는 물론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싶어 하긴 하지만 리버풀도 좋아해요. 키리안 엠바페 엄마가 리버풀 팬이고 그리고 키리안 엠바페도 당연히 최고 리그 PL에서 뛰고 싶어 하니까 리버풀도 아마도 가능성은 희미하지만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시다시피 요르겐 클럽 이번 시즌 끝으로 리버풀에 떠난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레알 마드리드 95%, 리버풀 3%, 그리고 나머지 팀 2% 정도? 아스날 기사도 본 적은 있는데 피터 형한테 미안하지만 제가 만약에 KTX
특실로 이렇게 가고 있으면 약간 일반 칸으로 가고 싶지 않거든요. 지금 KTX 특실은 파리 생제르맹이고 아스날은 일반 칸이에요. 피터 형 미안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으면 아스날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스날은 어제 펄투전에서 패배를 했으니까 기란 음바페 아스날 제가 봤을 때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기란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갈 건데 제가 봤을 때 음바페가 레알로 가는 거 불발될 수 있는 딱 세 가지 요소만 있어요. 첫 번째 요소는 돈이에요. 아시다시피 지금 기란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엄청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와 지금 아마도 협상 중일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에 가면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서 받고 있는 연봉보다 훨씬 적게 받을 거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2배 삭감 정도? 왜냐하면 레알 마드리드에서 연봉 정책이 있거든요. 선수 간에 이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서 뭐 벨링감도 있고 비니시우스도 있는데 약간 기란 음바페 이 선수들보다 엄청 높은 연봉을 받으면 다른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열받는데 내가 레알에서 지금 몇 년째 뛰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엠바페가 와서 왕이 된다? 약간 다른 선수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수들 간에 이렇게 트러블 생길 수 있으니까 약간 레알 마드리드 연봉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선수들은 연봉으로 싸우잖아요. 솔직히 약간 좀 기싸움? 그래서 연봉은 물론 다른 선수들보다 조금 더 높게 받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받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 받을 것이다. 그래서 돈 문제 있을 수가 있는데 대신에 기란 음바페가 지금 자유계약으로 가잖아요. FA로 가기 때문에 보너스를 받을 건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700억에서 뭐 1500억 물론 갭이 엄청 크긴 하지만 그 사이에 받을 것이에요. 당연히 지금 엠바페가 이적료가 없으니까 그 원래 내야 할 이적료는 선수한테 가는 거죠. 엠바페는 땡큐죠. 자, 물발될 수 있는 두 번째 요소는 제가 봤을 때 올림픽이에요. 아시다시피 2024년 7월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데 엠바페가 올림픽 뛰고 싶어 해요. 기란 음바페는 축구뿐만 아니라 농구 모든 스포츠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올림픽 무대는 진짜 꿈 무대죠. 물론 축구는 올림픽 스포츠이긴 한데 그렇게 중요한 대회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기란 음바페가 태어난 파리에서 좀 우승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이번에 그 프랑스 올림픽 국가대표팀이 진짜 미쳤어요. 유명주도 너무 많고 뭐 바르콜라도 있고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고 있는 텔, 뭐 자이르 에므리, 카마빙가 좋은 선수들이 엄청 많은데 엠바페까지 하면 솔직히 우승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기란 음바페가 뛰고 싶어 하는데 만약에 기란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재계약했으면 파리 생제르맹은 당연히 오케이 했겠죠. 우승하고 와 그렇게 됐을 텐데 하지만 문제는 지금 기란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가면 이것도 약간 협의해야겠네요. 축구 올림픽 역사를 보면 진짜 엄청난 선수들이 있더라고요. 2008년 메시 그리고 디마리아 아르헨티나에서 우승을 했었고 그리고 2016년 리오 올림픽 때 네이마르도 있었고 그리고 마르키니오스도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올림픽 피파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클럽에서 선수를 방출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니까 약간 기란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랑 이제 계약 얘기할 때 그런 조항을 놓겠죠. 근데 엠바페는 FA니까 사실 유리한 입장이죠. 그 전례가 있어요. 96년 미국 아틀랜타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해에 호날두 페노메노가 그때 PSV 아인도벤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그 여름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허락을 받고 올림픽 출전했었는데 근데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지난 도쿄 올림픽에 비니시우스 내보내진 않았죠. 아센시오는 오케이 했는데 아센시오는 아무래도 주전보다는 약간 교체 명단 선수급이기 때문에 보냈었는데 비니시우스는 완전 주전 있잖아요. 주전이니까 안 보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도 레알 마드리드와 잘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그 올림픽의 개막식은 7월 26일이지만
축구는 조별리그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시작해요. 그 프랑스 올림픽 축구팀의 첫 경기는 7월 24일이거든요. 그리고 올림픽은 8월 10일까지인데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미국에서 프리시즌 투어 해요. 근데 날짜가 겹쳐요. 레알 마드리드 프리시즌 투어는 7월 24일부터, 그러니까 완전 딱 겹쳐요. 근데 프리시즌은 중요하죠. 물론 선수들 이렇게 발 맞춰서 컨디션도 끌어올려야 하기도 한데 이게 중요해요. 돈. 왜냐면 레알 마드리드는 엠바페가 없으면 솔직히 돈은 덜 받잖아요. 스폰서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미국 투어하면 300억에서 400억 정도 받는다고 해요. 근데 엠바페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차이가 있겠죠. 근데 당연히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엠바페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올림픽 가게 되면 솔직히 곤란하죠. 그래서 올림픽 잘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엠바페 레알 마드리드 이적 불발될 수 있는 세 번째 요소는 초상권이에요. 레알 마드리드와 초상권 분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해요. 엠바페는 초상권이랑 장난치진 않아요. 그 예전에 프랑스 국가대표에서 광고 보이콧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키리안 엠바페가 그 프랑스 국가대표 팀의 그 스폰서들이랑 약간 초상권 계약 불만이 있어서 그때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키리안 엠바페가 이겼어요. 그만큼 키리안 엠바페가 영향력이 좀 큽니다. 지금 키리안 엠바페가 프랑스에서 자신의 이름 그리고 머리 글자 KM이잖아요. 키리안 엠바페 KM7 약간 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처럼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어서 KM7 그리고 자신이 했던 발언 명언들 엄청 유명한 잘들이 있어요. 프랑스에서. 예전에 엠바페가 인터뷰에서 엄청 진지하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축구가 많이 변했다. Mais après, je pense que pour parler de ces gestions sponsoring, le football, il a changé. Je pense que vous le savez mieux que...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서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프랑스에서 약간 짤처럼 쓰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불만 있어? 해트트릭. 이것도 프랑스에서 엄청 유명한 자리 됐거든요. 그게 인터뷰였는데 그때 모나코에서 어떻게 자리 잡았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처음에 어려웠는데 어려울 때마다 감독님이 불만이 있으면 내가 해트트릭 넣었다. 그래서 인터뷰 중에서 너 불만 있어? 해트트릭. Vous êtes pas content? Triplé. 너무 유명한 짤이 돼가지고 키리안 엠바페가 해트트릭 넣을 때마다 이 짤이 다시 떠오르거든요. 그런 명언들이나 뭐 발언들을 이제 다 특허 등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엠바페가 자신의 이미지, 자신의 초상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와 뭐 트러블이 생기거나 혹은 뭐 불발이 되면 이런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런 일이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긴 해요. 또 하나는 이거는 뭐 솔직히 미세한 영향이긴 하겠지만 키리안 엠바페의 스폰서는 나이키예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는 아디다스거든요. 뭐 미세한 영향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선수들이랑 그 자신이 뛰고 있는 팀이 스폰서가 같으면 사실 좋잖아요. 그 예전에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뛸 때 그 메시 스폰서는 아디다스잖아요.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에서 사진 찍을 때 항상 발이 안 나왔어요. 그 신발 때문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뭐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그 아디다스 이미지가 워낙 강하니까 그리고 엠바페 이미지는 그 나이키 이미지니까 둘 다 약간 상충되는 뭐 그런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시즌 2024, 2025 엠바페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게 되면 무슨 포지션일지 봐야겠죠. 와, 진짜 저번에 상상했는데 대박이에요. 지금 레알 마드리드는 로드리고도 있지, 벨링함도 있지, 비니시우스, 엠바페까지 가면 와 진짜 대박이에요. 그것도 다 어려요. 선수들 이제 세대 교체가 돼가지고 지금 트라메니도 있지, 뭐 발벨데도 어리지, 카마빙가도 엄청 어리죠. 엄청 어린 선수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 잘해. 그래서 살짝 무서운데 일단 엠바페 포지션은 공격수죠. 공격수인데 살짝 왼쪽, 윙어는 아니지만 왼쪽에서 시작해서 다시 박스 안으로 침투해가지고 가마차기, 엠바페의 시그네처죠. 근데 똑같은 포지션에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서
비니시우스가 있어요. 진짜 비슷한 포지션이기도 하고 비슷한 패턴 공격을 하거든요. 둘 다 왼쪽에서 시작해서 침투하고 이렇게 딱 슈팅을 하는 그런 패턴이 자주 나오는데 뭐 문제는 없겠죠. 당연히 세계적인 공격수는 이제 다 공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기리안 엠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시즌 초반에 왼쪽에서 치다가 지금 왼쪽에 마르콜라가 치고 있고 그리고 엠바페가 중앙에 치고 있어요. 최전방 공격수로. 왜냐면 콜로무아니도 그랬고 하모스도 그랬고 최전방 공격수로 이제 부진했기 때문에 지금 대신에 엠바페가 뛰고 있는데 사실 엠바페는 뭐 어디서 뛰든 골키퍼만 아니면 잘 뛰겠죠. 수비도 잘 못할 것 같은데 일단 그러는데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최전방 공격수는 없어요. 벤제마 하고 나서 물론 호세루 데려오긴 했지만 호세루는 완전 주전 아니니까 지금 최전방 공격수로서는 벨링감 약간 페이크 나인으로 쓰고 있는데 너무나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엠바페가 오면 제가 봤을 때 엠바페가 최전방 공격수로 뛰고 그리고 벨링감은 이제 중앙으로 내려가겠죠. 와 진짜 라인업 상상만 해도 벨링감, 비니시우스, 로드리고, 엠바페 무섭네요. 자 그러면 엠바페가 레알로 가게 되면 이강인 선수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영향은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아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강인, 엠바페 조금 더 오래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깡패 듀오 조금 더 오래 보고 싶긴 해요.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고 나서 우리가 기대했던 거 이강인 선수가 엠바페한테 패스를 질러주고 엠바페가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들은 사실 나오긴 나왔어요. 브레스트전에서 이강인 선수가 미친 아웃프런트로 이렇게 어시스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장면들은 더 보고 싶어요. 사실은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서 두 선수가 같이 뛰는 거 아직 3개월 남았어요. 심지어 파리 생제르맹은 지금 리그 1 그리고 쿠프 드 프랑스, 챔피언스 리그 아직 다 출전하고 있으니까 그런 장면들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조금 아쉬워요. 이강인 선수 엠바페 조금 더 오래 봤으면 좋았으련마는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이강인 선수랑 엠바페와 이렇게 훈련하고 있죠. 파리 생제르맹에서. 근데 엠바페가 워낙 프로페셔널하고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긴 해요. 이강인이 국가대표 인터뷰에서 언급한 바 있죠. 손흥민이나 엠바페 같은 선수랑 이렇게 매일 훈련하다 보니까 좋은 영향을 받고 있다. 많이 배우고 있다. 이렇게 언급한 바 있죠. 엠바페가 워낙 프로페셔널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선수들한테 약간 좋은 영향을 주죠. 아무튼 이강인, 엠바페, 깡패 듀오 아직 3개월이 남았으니까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볼 수 있고 리그1에서 뭐 쿠프 드 프랑스에서 볼 수 있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엠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면 파리 생제르맹 어떻게? 걱정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기리안 엠바페 파리 생제르맹에 와서 거의 매 시즌 최소 20골, 뭐 30골까지, 35골까지 이렇게 매 시즌 진짜 엄청 많은 득점을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떠나면 대신에 득점을 누가 할 것인가? 지금은 하모스도 그렇고 콜로무아니도 그렇고 되게 부진하잖아요. 골은 많이 못 넣고 있는데 도대체 파리 생제르맹에서 앞으로 골을 누가 넣냐? 이렇게 걱정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물론 아쉽긴 한데 걱정할 건 없어요. 그 예전에 이브라이모비치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었을 때 거의 매 시즌 30골 넣었어요. 그러다가 떠나니까 저도 걱정 진짜 많이 했어요. 와 대박, 이제 파리 생제르맹 어쩌지? 그러다가 가바니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가바니는 똑같이 20골, 25골, 30골 계속 넣었어요. 그러다가 가바니 또 떠났어요. 골 누가 넣었지? 엠바페가 왔어요. 진짜 항상 공격수가 있으니까 물론 엠바페 급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골 넣는 선수는 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 PSG에서 엠바페 대체자가 누구냐? 누구 데려올 것이냐? 제가 봤을 때 대체자는 없어요. 엠바페 같은 선수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은 솔직히 엠바페급 공격수는 많이는 없어요. 홀랜드에서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지만 일단 뭐 스타일도 너무 다르고 포지션도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엠바페가 지금 탑이에요. 대체자는 없어. 진짜 뭐 누구 데려와도 어차피
엠바페 대체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 영입하는 것보다 지금 파리 생제르맹 가지고 있는 자원, 지금 엠바페 자리에 바콜라가 뛰고 있잖아요. 바콜라는 사실 너무나 기대가 되는 선수예요. 뉴캐슬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 아, 바콜라 아직 어리다. 바콜라는 결정적이 안 좋다. 진짜 욕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바콜라가 그거 이겨내서 지금 너무나 좋은 퍼포먼스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골도 넣고 있어요. 지난 레알 소시에다드전 챔피언스리그 데뷔 골을 넣기도 했고요. 발골라가 진짜 너무 빠르고 너무 잘해요. 제가 레알 소시에다드전 직관을 했거든요. 진짜 실제로 보면 더 빨라요. 엠바페 뛰는 거랑 똑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엠바페의 대체자는 물론 아직 어리고 경험도 많이 쌓아야 하지만 발골라가 기대가 되는 선수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한테 공격수는 있죠. 카운달 콜로무아니, 곤잘로 하모스. 물론 지금은 첫 번째 시즌이니까 어리기도 하고 조금 적응할 필요가 있겠지만 공격수는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캠포스 단장님이 오시멘 누리고 있어요. 너무나 잘하는 공격수죠. 제가 봤을 때 예전에 파리 생제르맹은 무조건 진짜 최고 네이마르, 메시, 엠바페 같은 선수가 필요했다고 하면 지금은 파리 생제르맹 정책 바뀌었잖아요. 어린 선수로 엠바페가 떠난다고 한들 무조건 진짜 천문학적인 금액을 주고 뭐 공격수 데려온다? 제가 봤을 때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선수는 영입하긴 할 거예요. 아무튼 파리 생제르맹은 제가 봤을 때 거액을 주고 엄청난 비싼 선수를 영입한 것보다는 지금처럼 젊은 선수, 유망주, 바콜라, 이강인, 하모스 이런 선수 데려오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엠바페가 떠나도 그냥 길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스타는 물론 없지만 파리 생제르맹의 미래 스타는 사비 시몬스 될 수도 있고 이강인 될 수도 있고 와렌 자이레 제가 봤을 때 마케팅으로 파리 생제르맹에서 압도적으로 엠바페를 내세웠다면 다음 시즌부터 와렌 자이레 왜냐면 파리지앙이고 파리 출신이고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유스 출신이고 잘하고 물론 엠바페만큼은 임팩트는 없죠. 특히 다른 나라에서는. 하지만 와렌 자이레 에머리 파리 생제르맹의 미래라는 거 확실해요. 자, 드디어 끝났습니다. 솔직히 조금 찌긋찌긋했어요. 매년 여름에 엠바페 떠난다, 엠바페 안 간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끝났어요. 솔직히 네이마르가 떠났을 때 조금 씁쓸한 맛이 있었어요. 네이마르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런 씁쓸한 맛이 있었는데 엠바페는 솔직히 후회는 없어요. 엠바페는 너무나 잘했고 진짜 할 만큼 다 했다. 7년 동안 수고했다. 이렇게 박수를 이렇게 쳐주고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뭐 마지막 숙제 하나 남았죠. 진짜 유종엠이 거둘 수 있는 마지막 숙제. 올해 무조건 챔피언스리그 우승하자. 이 챔피언스리그 우승의 기운 나만 느껴지나? 솔직히 이번 시즌 시작했을 때 파리 생제르맹 올해는 진짜 가능성이 없다 생각했는데 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경기력은 그렇게 좋진 않는데 그래도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한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있어요. 뭔가 엠바페 마지막 시즌 진짜 유종엠이 거둘 수 있는 Big Ears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요. 만약에 이번 시즌이면 다음 시즌이면 되니까 엠바페가 떠난다고 해서 파리 생제르맹 무너지거나 뭐 파리 생제르맹 없어진다? 그런 건 없어요. 엠바페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잘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계속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 응원하면서 언젠간 우리도 챔피언스리그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다른 파리 생제르맹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이거 팔아야지. 농담.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 절대 팔지 않습니다. 그것도 예쁘다. 구독, 좋아요.